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 6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FF 기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포병학교를 다시 찾았다고 했고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얘네들이 지도했다는 말이 참 모든 게 다 아주 모든 게 유능한 인간인 거로 보는 거죠. 전지전능한 신이나 되는 것처럼 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 종합 분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외교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는데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 초에 했던가요? 올해 초든가?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서해상의 무인도에서 전술핵 무기를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NIC 출신 칼로스 카스라는 사람의 그 시나리오를 인용을 했는데, 대만과의 그 발발 시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북 두 국가 명문화 후 군사적 긴장 높일 수도 통일장관 한해란 연합뉴스입니다.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게 압축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전날 시작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 반민족적, 반평화적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 정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 핵미사일 고도화, 러브 군사적 밀착 등 전례 없는 통일 환경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에서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먼저 선제 공격할 것이냐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의외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첫 제목이 참 중요하다. 어떤 이 관심을 끄는 게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뉴스 방송들이 선정적인 제목들로 기자들도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로서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이 앞에 먼저 편집을 합니다. 투자분들께 송구합니다. 삼성전자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방의명 한국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이 연결로 했는데
저는 뭐 분기 이런 거 말고 누적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3분기 말까지 224조 9,800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7.7%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6.1%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무려 599.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과면을 냈느냐? 그러면은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문을 낸 거예요. 주가도 뭐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자세를 취했네요. 사과문 중 이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가 나가야 될 길을 첫째,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시키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도 다시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 전영현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말이 저는 그 시스템을 배우면서 항상 이 관심이 있고 그 호기심과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또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직이란 단어는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인간 문명이란 조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 영어로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 내에 의미하는 것은 올가나이즈 한다는 게 조직화한다는 거죠. 유기적 연결체라는 뜻이 있죠. 올가닉이라는 게. 즉 무기적인 연결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조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조직이라든지 항상 위의 명령이 밑으로만 전달되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죽어있는 조직 이런 것들은 안 좋겠죠. 다만 군대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지시에 의해서 그 위쪽에 그 지시가 맨 밑에 그 전투병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조직이면 됩니다. 그건 특수한 전쟁 군대라는 조직은 또 독특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채굴 시설 감소에도 미 원유 생산량 1위 비결은 AI의 마법이라고 최준영 시사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로고라고 표현하는 거, 리그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리그. AI 제시 굴착 경로로 생산 시간 30% 줄어, 비용도 기존 방식 대비 30% 이상 절감. 생산 리드타임 단축은 바로 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국가경제발전 핵심 요소로 떠오른 AI 활용도 주요 강대국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AI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국가경제 발전의 아주 핵심 요소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동안 자기네들의 땅에 있는 석유는 뽑지를 않고 중동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조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겠다. 이제 미국이 사실상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석유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돌아가는 그 중동 정세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생산이 많으면은 유가가 내려가니까 유가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당연히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석유 유가가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의 그 노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누가 파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럽은 러시아의 그 야말반도로부터 오는 그 가스관에 의존해서 독일도 경제가 아주 화랑이 됐었는데 자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유럽이 비싼 그 미국산 배로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는 다 디프레고 안 좋은데 유독 최근 미국만 혼자 룰루랄라 하는 이 시장이다, 세계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또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인플레가 아주 심하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민 문제도 있고 올해 쌀 생산량 43년 만에 370만 톤 아래로 추가 시장 격리 우려 떨치나 조선일보. 저는 저 과거 한 에는 우리나라가 그 쌀에 대해서는 뭐 맨날 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수십 년 전엔 최근에 언제부턴가 경제 발전하고 뭐 하면서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그 쌀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다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섬뜻이 아니고 뭔가 이 경각심이 거꾸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쌀값이 급등했다고 그런 얘기가 또 소개를 했죠. 여기에 그 올해 생산되는 쌀 10만 톤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시장 격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쌀 생산량이 줄더라도 그 2023년 산지쌀 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지난 6월 쌀 5만 톤을 매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연간 쌀 생산 수요량을 생산량 전망치와 비교하면 초과 공급은 5만 톤으로 줄어든다. 다만 쌀 수요량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초과 공급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나온 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보면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은 365만 7천 톤이고 전년 대비 1.2% 감소했는데 재배 면적은 1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이 생산성은 좋아졌다는 얘기로 들리죠.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 1.2%뿐이 감소를 안 했으니까 이 쌀의 생산성은 꽤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쌀 소비량이 2020년도에 1인당 57.5kg를 소비했는데 2023년도에는 56.4kg고 올해도 아마 또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젠 좀 외워야 되겠어요. 농축식. 왜 순서를 이렇게 했나 몰라. 농식 축이로 자관 농업이 제일 먼저겠죠. 축산 식품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생산량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며 향후 기재부 등과 협의해 시장 격리 물량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시장 격리라는 용어를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인식하고 있는 용어들이라는 것은 정부 비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정부 비축미를 푼다. 정부 비축미를 푼다는 것은 농협 창고를 통해서 푸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고 또 별도의 비축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농협을 통한 비축만이 아니고 별도의 비축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의 군량미 성격으로도 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요.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은 충남이
면적이 충남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72만 5천 톤, 제일 많네요. 전남이 72만 1천 톤, 전북이 55만 9천 톤. 그러니까 호남 지방이 물론 곡창지대고 두 군데를 합치면은 128만 톤이 나오네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또 쌀이 생산이 되는 거고. 네. 송미령 쌀값 20만 원 약속한 적 없어. 벼물고 피해 제로 인정. 임소연의 2명, 여러 3명이 달라붙어서 취재를 했네요. 자, 이만큼 중요한 거라고 언론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야, 쌀값 20만 원 약속 미행 공세. 20만 원 선 무너졌다 생각하지 않아 최선 다하겠다. 벼밀구 피해는 농업재해 인정, 지원금 내달 완료. 지금 시점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는 약속한 것 미이행에 대해선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꼬집자 송 장관은 일단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수별로 산지에서 평균 낸 것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하고 작년도에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 2,798만 원이었다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농업 직불금을 2배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5조 원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이 뭐 농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만은 누가 책사들이 뭐 해준 거 공약을 했었겠죠. 윤석열 뭐 출범 이후 농업 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 5천억, 2023년에는 2조 8천억, 2024년에는 3조 1,056억으로 해마다 약 3천억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 직불금 불법 수령 감시의 미흡 논란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인간 거래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라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농지대장 정보하고 경영처 정보가 좀 겹쳐지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일종의 고위험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송 장관은 참 삼겹살 가격 얘기할 때부터 좀 생뚱맞은 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발언으로 참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좀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며 예방적인 측면 또는 뭔 측면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도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20만 원 쌀 거래단위는 그러면은 이 20만 원이 그 몇 킬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직접 쌀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혀 언급이 없는데 쌀 한 가마니 80kg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민 입장에서 싼가 비싼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산지 매입 가격이니까 산지별 소비자 판매 가격은 또 각양각색인 거로 나와 있습니다. 20kg짜리가 6만 원 하는 비싸게 파는 거는 6만 원짜리니까 20kg가 그러면은 곱하기 넷 하면은 한 가마니 가격 아니에요. 그럼 6사 24 24만 원. 그래 농민들한테는 20만 원 한 게 24만 원 판다. 그런데 24만 원이 최고 비싼 거고 20만 원대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 산지에서 사는 가격이 그런데 판매 가격은 또 그렇게 그러면 낮으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낮게 수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게 뭐 쌀이 그 핵심 뭐 물가 중에도 이제 안 들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 먹으니까 소비가 주니까 가격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중고가제라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농민의 그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비싸게 사주고 그 소비자들한테는 싸게 그 방출하는 그런 이중고가제를 쭉 해오고 했었는 거로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품목으로 쌀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농협 등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들이 현재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전체 소비 물량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언급한 대로 식량 안보론 차원에서 비축 그 정부 비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좀 심각하게 좀 관리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네요. 고려하연 경영권 문쟁 장기와 도망가는 최회장 꼬리만 잡는 MBK라고 제목을 멋있게 붙였네요. 코아 MS 뉴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리코 파트너스는 7일 이사회 개최 최윤범 회장 공개 매수 가격 더 올린다. 83만 원이었는데 불확실성 리스크 회피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보다 안정성 택할 가능성도 고려인 측도 주주간 계약 무효 가능성 문제 제기 맞불 시장에서는 MBK와 영풍이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려도 최종적으로 MBK 측이 영풍 측이 가진 고려인 지분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풍 측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그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싸게 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밝혀진 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 영풍 MBK 고려인 회장 모두 국감 출석 불응했다. YTN이 또 했습니다. 지금 뭐 싸움질하고 있는데 그거 국회의원 새끼들도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새끼들인지 없는 새끼들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런데 10월 4일자를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17.85%입니다. 10월 2일 날 17.23%까지 내렸다가 0.52%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MBK가 그만큼 못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MBK가 그 사는 거 그거 반대하는 그런 고려인한테 우호적인 외국 기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국경제에도 지가 닦는 중국. 올해처럼 아무런 했던 적 없어. 김빈나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김빈나 기자가 가야 이 암울한 게 좀 빛이 날 것 같네요. 이런 게 이제 노땅의 그 허무개그라고 합니다만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7일에 관광객은 넘쳐나지만 예상만큼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여행업자 관계지들을 인용해 중국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관광객이 찾아오고는 있는데 오랜 기간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어 온 탓에 지출을 꺼리는 현상이 뚜렷해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경제 불황을 분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경절 연휴 때 내수를 진작시키라는 주문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경제 안 좋다고. 그러나 관원로 CEO는 관광업 전문가들은 통계를 보지 않고 전망을 믿지 않는다면서 그걸 보면 현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통계는 엉터리다. 이런 얘기죠. 이번엔 정부 돈 풀까 내일 또 부양 패키지 발표 임진수 노컷 뉴스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국경절 연휴에 앞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연휴 이후 첫 업무일인 8일에는 거시경제 주무부처가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부양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7일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다음 날 정산재 주임, 장관급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 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경제 상승 구조 개선 및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 중심으로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풀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잠깐 잘 모르겠는데 공공정책으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 중국 인민들이 돈을 쓸까요? 잘 모르겠네요. 북한과 중국은 외부인들이 두 나라의 관계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계 75주년을 맞이했다. 김영진 AP입니다. 이것은 2019년 6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린 정상인데 리무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럴 경우엔 되게 아주 통통한 어린애처럼 이쁘게 생겼네. 장어 어떻게 좋게 보면 또 후덕하게 생겼다라고도 얘기하죠. 좀 뚱뚱할 경우. 뭐 그건 그거고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일요일 외교관계 75주년을 맞아 외부에서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에도 더 강력한 관계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는 메시지를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와 기념 프로그램 수준이 양국 관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 및 러시아와 제3자 반서방 동맹을 맺는 것을 꺼려한다. 한마디로 뭐 북한이 뭔가 그 외교 활동이나 커가는 거를 좀 싫어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지배를 좀 영향력을 미치려면 북한은 그만큼 힘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은근히 바라는 이런 거죠. KCNA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켜보면서 육군사관학교 아까 프로그램 신속하게 기습 및 기습 작전을 통해 적을 소탕하는 그런 전술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까지 또 최근 이런 거로 봐서 전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발발 시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하고 뜻을 맞춰서 그러면은 그 둘이 그렇게 뜻을 맞춘다면은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돼야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의도할지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미국 쪽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미국은 여러 군데 분쟁이 발생해도 맘만 먹으면 다 까부술 수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죠. 위험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올해 수십 명의 클리브랜드 경찰관이 경찰을 떠났습니다. WEWS 클리브랜드 비디오인데 경찰관 채용과 유지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5 수사관들은 뉴스5에서 그걸 얘기했다는데 수사관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87명의 경찰관이 경찰을 떠났다고. 뭐 클리브랜드 그 지역이니까 이게 밤에 무슨 뭐 폭주족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동영상도 보여주고 어저께인가 그 소개한 더러워서 나간다는 비밀 요원들 그 어저께 소개한 것은 미국의 리시오링으로 블루칼라들의 임금이
적어도 경영국 정도면은 훈련받고 힘들게 들어온 건데 일반 블루칼라 노동자들보다 월급이 작다면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이러니 그런 거 할 바에야 내가 나가서 딴 거 하고 말겠다. 내 목숨 걸고 이것까지 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대적 불평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팅턴 잉거스 95억 달러 규모의 해군 신형 군함 수주, 리치 스미스 보틀리 풀즈라고 돼 있는데 번역하면 바보라는 매체가 있네요. 미 해군은 오랫동안 두 대의 대형 군용 조선소에서만 의존하여 함대의 대부분을 건조해왔다. 거기가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헌팅턴 잉거스 두 군데에만 군함 건조를 맡겨왔는데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그 수주 품목은 아주 다양하고 헌팅턴 잉거스는 이제 군함류에만 좀 국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 두 등급 외에도 해군을 위한 연료 보충선 및 기타 다양한 지원 함정을 건조하고 헌팅턴 잉거스는 항공모함 및 수륙 양용 강습 상륙함 건조를 담당한다. 샘 3천을 위한 조선업 독과점. 이 샘 3천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그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엉클 톰 같은 뭐 그런 류의 그 비유인 것 같습니다. 헌팅턴 잉거스의 새 계약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분비는 차치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점은 헌팅턴 잉거스가 2주 전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수주한 계약보다 약 50% 더 많은 금액을 계약을 수주했다는 사실인데 왜 주가는 안 좋냐? 헌팅턴 잉거스의 시가총액은 102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시가총액 834억 달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 수준이다. 이 항공모함이 그 헌팅턴 잉거스가 만든 수주에서 만든 그 항공모함인 것 같아요. 한국 조선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진정한 동맹국 아닐까. MRO 시장을 열어줬는데 미국이 하나오션이 처음 그 미국 군함 유지보수를 하는 수주를 땄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은 성에 안 찬다. 그거 가지고 남는 것도 없다. MRO 가지고는. 하다 보면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수리할 게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허둥 김에 이거 해줘야지. 그러면 추가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니 계약할 때 그거 없었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또 추가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소한테 발주 줄 일은 없죠. 상호 무슨 형평의 원칙이라고 돈 많은 나라에서 그 발주를 주는 것은 그건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 조선소가 많이 그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선박보다는 군함은 두 군데가 독점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독과점 해왔는데 한국도 좀 뛰자 이런 얘기의 희망을 좀 하게 되네요. 총리 비자금 제조사 신중 정활비 정치활동비 장래적 폐지 염두 중의원 대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네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 대한 각 당 대표 질문이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을 두고 수상은 정책활동비의 장래적인 폐지도 염두에 두고 본연의 자세히 검토나 투명성의 확보에 임한다라고 표명, 단지 제소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쳐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둘러싸고 수상은 일조일석에 실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중장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게 뭐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아시아판 나토라는 게 금융소득과세의 강화에 관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부정했다.
그 위에 아시아판 나토라고 그래도 아시아판에는 북대서양 나토도 사실은 미국 주도죠.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일본이 꺼냈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주도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엉아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의견을 먼저 내서 자기 그 꼬붕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을 일꼬붕이 지가 대빵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죽음이지 뭐. 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안 나오면은 좀 미국이 싫어할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다시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병창 기지화를 해가는 것 같은 인상이 짙거든요. 왜냐? 한반도 유사시가 또 있다. 대만 유사만이 아니고 한반도 유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그 전쟁을 치르려면은 다시 한번 일본이 병창기지화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세요라는 아이디어로 미국한테 먼저 이시바 시게루가 얘기를 해야 이게 뭐 될까 말까 한 거고 현재 뭐 한미일 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얘 왜 이러니 이렇게 속으로는 미국 애들이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